위원회 기자회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채무자 회생을 위한 제대로 된 배드뱅크 설립 촉구 기자회견은 진보당 롤링주빌리 한국금융상담협회와 함께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사회를 본 저는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당사 김석은입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사회자의 취지 발언 이후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님,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회장님, 그리고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님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며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전 따로 소개는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입니다. 진보당과 롤링주빌리 그리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는 가계부채 상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 상담과 채무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재기 지원으로 16조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일회성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생 지원을 내세우며 출발했던 배드뱅크, 기존의 방식 그대로 운영된다면 채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에서 빚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배드뱅크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동안 가계부채 상담과 배드뱅크 운영 주체인 캠코의 문제점을 각 발언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기자분들께서는 기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경민 대표님 발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공동대표자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민입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에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 정부 추경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배드뱅크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 연체로 누적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는 매우 반갑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짚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매 정부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했지만 본래 목적이었던 채무자 회생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운영을 맡았던 캠코는 지금도 여전히 수조 원에 이르는 채권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들은 과감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배드뱅크를 운영했던 캠코는 추심 업무를 민간 신용정보사에 이용을 하면서까지 채권 추심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들은 과도한 추심에 시달려야 했고 배드뱅크는 회생의 풍요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굴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채무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삶을 다시 설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이들에게 너무도 쉽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입니다. 올해 1분기 5대 시중은행에서만 2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10억 미만의 사고가 18건, 10억 이상 100억 미만 사고도 5건이나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권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도덕적 해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개인의 무절제나 일탈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와 구조적 경제 위기의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운영은 달라야 합니다. 채무자를 회수의 대상이 아닌 회생의 주체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관점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지금까지의 배드뱅크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캠코의 배드뱅크는 회생의 사다리가 아니라 축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드뱅크 사업으로 인해 지난 20년 가까이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회복기금 등 이름을 바꿔가며 배드뱅크를 만들고는 장기 연체자의 희생을 지원하겠다, 신용불량자의 희생을 돕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똑똑히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캔코는 회생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회수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헐값에 채권을 사들인 뒤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해 실적 기준으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 속에서 채무자의 희생과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지금 새 정부는 또다시 배드뱅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국자산공사의 채권 회수 중심의 배드뱅크 모델이 반복된다면 그 어떤 제도도 채무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캔코는 희망모아 등 배드뱅크 사업으로 보유한 장기 부실 채권을 전면 소각하라. 둘째, 새 정부는 회수기관 캔코가 아니라 세무조정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배드뱅크 체계를 설계하라. 셋째,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이윤을 추구해온 캔코의 불법적, 비인권적 추진 행태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새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채무자의 삶을 먹잇감 삼는 배드뱅크가 존재하지 않도록 진정한 희생이 가능한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배드뱅크의 본질을 망각한 채 공공기관의 채무를 저버리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에게 단호히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캔코는 지금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을 자신들의 조직 확대와 미래의 먹거리하고 수단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채무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공이 아닙니다. 그동안 캔코는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행복기금 등 배드뱅크 사업을 통해 한시적인 특별법의 근거로 부실채권을 매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조차 부족하다는 듯 비영리 법인에 의한 상시적 채권 매입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으로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금융위원회 등록 비영리 법인이라는 외피를 씌워서 캔코가 부실채권을 상시적으로 매입하여 추심하겠다는 것이며 회생을 위한 제도 설계를 가장한 캔코의 추심 권한 확대와 사업 영역 확장의 욕망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드뱅크를 회신 중심이 아니라 추심 중심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캔코의 속내입니다. 배드뱅크 본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장기 연체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지 채권의 회수를 극대화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캔코는 자신들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민간 신용정보사에 위임하고 수백억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매입한 채권조차 끊임없이 되살리며 생계통장 조상들이 잠들어 계시는 선상까지 압류하고 경매하여 이익을 추구하며 개인 채무자 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추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캔코가 할 일은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보유하며 악질적으로 추심해온 배드뱅크 채권부터 즉시 소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현대캠코는 배드뱅크 사업을 통해 수조 원이 넘는 부실 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채권 상당수는 고령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채무로 30년 이상 경과된 채권입니다. 이들 채권은 회생의 기여로 활용되기보다는 압류와 추심의 수단으로 쓰이며 채무자의 최소한의 소득 활동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자립할 기회를 빼앗긴 채 결국 국가의 복지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캠코의 장기 소액 연체 재단은 약 1,000억 원의 규모의 기금을 수년째 보유하고도 아무런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면 약 3조 3천억 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할 수 있는 금액이나 캠코의 장소연 재단은 지금까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재단 운영 기한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추심의 공공화라는 이름 아래 건업만 커진 캠코에 계속 배드뱅크 사업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채무조정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여 진정한 회생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새 정부의 배드뱅크는 회수가 아니라 회생을 위한 배드뱅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기자회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의 채권 장사 중단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호주에서 그데이는 멋진 모험의 시작이죠. 정말 대단해! 진짜 호주를 만날 시간 그데이. 코로나 대출 50조 원 상한이 본격화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신속한 채무 조정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존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만 바꾼 또 다른 추진기관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을 중심에 둔 제대로 된 배드뱅크가 필요합니다. 첫째, 채무자를 회수의 대상이 아닌 회생의 주체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동안 캠프가 운영해온 배드뱅크는 채무자 회생보다는 채권의 수가 중심이었습니다. 장기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실익이 없는 채무자에게까지 주심을 가했으며 민간 정보사에게 주심을 위임해 실질 경쟁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캠프가 채권 장사를 개선한다면 새로운 배드뱅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을 중심에 두어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배드뱅크는 채권 매입과 소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배드뱅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기 채권자의 장기 연체자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부실 채권의 매입과 소각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발표된 조경안에서 장기 연체 채권 50만 원 이하 7년 이상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방침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집중해서 역할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채무자의 재기와 회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설계가 필요합니다. 희망로와 국민행복기금, 최출발기금 등 다양한 배드뱅크가 운영되어 왔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채권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보강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만을 다루기 때문에 다중 채무자와 채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채무 조정, 회생 설계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 지원 체계 속에서 배드뱅크를 통한 부채 탕감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번 정책에 대해 도덕적 해결을 거론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부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와 정책의 실패의 결과인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코로나 빚은 정부의 정책과 직접 연결된 것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채 탕감은 단지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 회복과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장기 연체자와 고금리 채무자가 소비와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경우 이는 경기 위축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제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의 배드뱅크가 이름만 바꾼 추진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혁신과 희망을 만드는 제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